네, 안녕하세요. 클리더 에듀의 남우상 이사입니다. 아, 이전에 올려드렸던 교육정보 영상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내용상에도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시 찍기로 했어요. 오늘은 추석 연휴 중간이라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어, 네.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향을 안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이럴 여유가 있어서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교육 정보 내용은 실제로 현재 자녀분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인 경우에 더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지금 내용을 좀 구성을 했고요. 물론 현재 고등학생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이제 자녀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보통 첫 번째 꼭지로는 제가 대학 입시를 잡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의 학습 목표들이 있죠. 이제 그 중에 좀 일관되게 꾸준히 유지되는 게 사실은 이제 입시까지 이어지는 교과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학습 부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좀 교과학습의 마지막 끝단이 대학 입시이기 때문에 거꾸로 대학 입시에서부터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서 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주제별로 나눠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 입학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대입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입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을 선발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보는 건데, 크게는 정시와 수시로 나뉩니다. 그리고 특기자는 정시에도 있고 수시에도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좀 했고요. 먼저 정시와 수시를 구분짓는 기준은 수능이에요. 그래서 정시는 수능을 보고 나서 그 수능 점수로 대학 입시를 치르는 거고요. 수시는 수능 보기 전에 지원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이제 대학별로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보고 나서 최종 합격이 결정이 나는 그런 형식이 대입 전형 중에 수시입니다. 뭐 물론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없는 전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정시는 수능 100%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점수는 원래 받는 원점수가 있고요. 변환되는 점수인 표준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표준 점수로 변환한 점수로 대학에서 점수를 산정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변수가 크게 이제 과목별 평균 점수와 과목별 표준 편차가 들어가요. 뭐 평균 점수는 아시는 거고, 표준 편차는 흩어져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걸 집어넣은 좀 복잡한 계산식에 의한 결과값인 표준 점수는 원점수의 점수차와 표준 점수 내에서의 점수차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표준 점수라서 대단한 어떤 큰 변화나 이런 영향, 과목별 영향 이런 건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점수로 대학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학별로, 과별로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그래서 왜 컷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정시, 뭐 수능 컷 몇 점, 몇 점. 그래서 수능은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내는 시험인데요. 평가원에서 보는 수능 모의고사들이 이제 고3 때 되면 진행이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보통 교육청에서 내는 전국연합이라는 수능과 비슷한 형태의 시험이 있죠. 이제 가장 좀 관련이 깊은 거는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 모의고사들 점수를 계속 누적해서 보면서 올해 내가 수능 점수를 이 정도 받으면 이 정도 대학은 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범위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재수생들에게 매우 유리해요. 이제 수시 설명하겠지만 수시의 핵심은 학생부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생활이 모두 끝난 재수생들, 근데 이 재수생들이 좀 도끼가 올랐겠죠. 1년을 더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생활이 끝난 상태에서 수능 시험만
1년 내내 독한 마음으로 1년 내내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수생들에게 좀 많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학생을 선발할 때 이제 전형 발표를 해요. 처음에 이제 전형 발표를 할 땐 평균 잡아서 정시 비율이 23%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수시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않은 거는 정시에서 마저 다 채우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23% 정도 진행이 되지만 한 7에서 8% 정도가 2월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0%가 넘게, 보통 30% 정도가 정시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슈가 좀 사그라들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있어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큰 이슈가 이거였어요. 시작하는 이제 전형 발표하는 정시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자. 이제 그때 이제 정시와 수시 무엇이 공정한가라는 이제 주제로 많은 토론도 있었고요. 이제 국가적 이슈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시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거의 40% 육박하는 학생들이 정시로 선발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시 비중을 높이는 이것은 아직 확고한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어떤 한 일환, 앞으로 좀 시도해 볼 만한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곡지, 대학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첫 시간은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시는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거고, 표준 점수라는 변환 점수를 쓰는데 원래 점수인 원점수와 그 점수의 영향력은 큰 차이가 없더라. 어쨌든 이제 원점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 커트라인을 예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에 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 더 있네요. 정시, 이제 학부모님들은 다 기억나실 텐데 군이 나뉩니다. 군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는 이게 항상 서로 다른 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다군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군별로 하나의 대학씩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개의 대학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가나다군에서 뭐 전략이긴 하겠지만 보통으로는 좀 소신 지원, 그러니까 뭐 내 점수에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이제 지원 대학도 하나 잡아놓고 이제 좀 방어 지원 최소의 어떤 대학도 해보고, 이렇게 3개의 지원 기회가 주어지는 게 정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는 수시에서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